네, 발표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Flow Based Generative 모델에 대해서 인트로, 리뷰 같은 발표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얕고 넓은 느낌으로 BFS적인 느낌으로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 드릴 내용에 대해서는 Flow Based Generative 모델은 뭐 겐이나 VA 같은 모델들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거의 근간이 되는 Change of Variable Theorem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그 기본이 되었던 Normalized Flow라는 그런 모델과 그거를 기본으로 하는 Real MVP, Glow, 그리고 Neural ODE의 Normalized Flow를 적용한 모델들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토 리그레시브 플로우의 경우에는 짧게 언급만 하고 끝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모델 하면은 저희는 보통 겐이나 VA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플로우 베이스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알고 계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겐의 경우에는 우리가 제네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서로 이렇게 적대적으로 학습을 시킨다고 하면요. 그리고 VA의 경우에는 오토인코더가 엘보라는 그 로어 바운드를 그 맥시마이즈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킨다고 하면은 플로우 베이스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버터블 펑션들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뭐 이게 뉴럴 네트워크의 형태일 수도 있고 단순한 리니어 펑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인버터블 펑션들이 같기 때문에 레이턴트 벡터 Z에서 다시 인버스 펑션을 통해서 원래의 인풋을 찾아가는 거, 이게 플로우 베이스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모델을 만듦에 있어서 이 함수가 굉장히 복잡한 함수가 되잖아요. 뉴럴 네트워크를 깊게 쌓으면 쌓을수록.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인버터블 하는 과정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시오름이 바로 Change of Variable이라는 시오름인데요. 이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px도 pdf고 piz도 pdf니까 둘의 적분은 1이겠죠. 그러면은 이 둘이 같다는 요 식의 상황에서 둘 다 dx분의 d를 취해주게 되면은 요런 상황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요 z는 다시 f 인버스니까 f 인버스의 그 미분값과 원래의 함수 안에다가 f 인버스를 넣어준 값, 이런 형태로 우리가 p라는 그 px라는 그 x에 대한 확률 분포의 안에 있는 그 베리어블을 전부 바꿔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것들은 z의 형태니까요. 그래서 change of variable theorem이라고 하고요. 이건 싱글 베리어블에 대한 폼이었으면 그게 멀티 베리어블로 가게 되면은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가 되게 되겠죠.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가 되는 더 자세한 과정에 대한 그러한 증명들은 관심이 더 있으신 분은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컨셉은 BFS니까요. P랑 파이가 파이는 파이는 Z의 PDF고요. P는 X의 PDF고요. 그래서 이 Z를 X로 바꿔주는 펑션이 F 펑션이고요. 저희는 P를 알고 포스테리어를 알고 싶은 거죠? 싶은데 네네. Z바 X가 X바 Z가 포스테리어 아닌가요? Z 네, X바 Z가 포스테리어 같죠. 그 Z, 그러니까 파이로 표현되는 Z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포인 그거는 상관없는 건가요? 네네네. 그 알고 있는 그 노멀라이징 플로우 얘기를 들으시면은, 그러니까 그 파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단한 함수부터 시작을 하면은 P든 파이든 간에 그거를
간단한 함수라고 가정을 한 상태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게 노멀라이징 플로우거든요. 그래서 네, 우선은 그런 두 PDF에 대한 theorem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네, 이어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eterminant라는 거의 의미는 이런 행렬에 determinant가 있다면은 이 두 컬럼 벡터가 이루고 되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 하나하나에 있는 게 어떠한 베리어블에 의한 한 베리어블에 의한 내가 변하는 변화도이잖아요. 그럼 그 변화도 벡터들의 컬럼 벡터들의 넓이가 되게 된다면 어떠한 어떠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내가 변하게 되는 그 변화율에 내가 얼마만큼 커지게 되는지, 얼마만큼 줄어들게 되는지 그런 거를 의미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디터미넌트라는 거는 이러한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 매트릭스가 갖게 되는 이 컬럼 벡터들의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편미분 값들이 각각의 행렬에 하나하나씩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나의 변화율들이 매트릭스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 컬럼 벡터들의 넓이를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는. 그래서 어떠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의미하는 그 매트릭스의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주게 되는 그 점에 주게 되는 그 변화율을 의미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코비안 디터미넌트가 0보다 크게 되면은 이렇게 커지는 방향,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음수게 되면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 크기가 얼마나 변화율을 갖게 되는지를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네.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네. n by n 매트릭스면 n 디멘셔널 볼륨이 n by n이요? 디터미넌트는 정사각행렬에서만 존재하지 않나요? n by n 정사각형이요. n by n이요? 네. 그런 경우에 뭐라고요? N by N이라고 그랬어. n by 발음이 잘 안 들려서. 네. 왜 집착하는데?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안 들렸어요. 그거에 집착해서 그 뒤로 안 들려서. 아니 그게 네. 그러면은 n 디멘셔널 벡터들의 볼륨이 되는. 그쵸? 네. n 디멘셔널 벡터가 n개 있는 거에 볼륨이 되는 거죠. 그 컬럼 벡터들이 이루고 있는 볼륨이 디터미넌트가 의미하는 바고요.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라면은 어떠한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려고 하는 그 매트릭스가 그 벡터한테 줄 수 있는 변화율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우리는 모델을 만들 때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그런 파라미터를 많이 갖게 된 애들을 만들게 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이 확률 분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간단한 확률 분포를 쓰지만 그거를 점점 쌓아가면서 더 복잡한 애로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느낌을 갖고 이터레이티브하게 가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펑션 하나하나가 인버터블한 펑션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우리가 확률 분포들을 바꿔줄 수 있는 그 펑션들을 전부 다 인버터블하게 만들자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요거를 만족을 하게 되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theorem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 인버스 함수의 미분의 경우에는 이 미분을 인버스한 것과 같아지게 된다고 하고요. 요 오른쪽에 알기 쉽게 써놨고요. 별로 어려운 내용들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 전체의 역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디터미넌트
두 디터미넌트의 값은 두 매트릭스를 곱한 거의 디터미넌트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는 이런 과정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역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이 식을 다시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터레이티브하게 그 전 과정들을 쭉쭉 거치다 보면은 이러한 시그마 꼴의 식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노멀라이징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이 f 함수들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가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숙제인데요. 이 f 함수는 우리는 인버터블하기 쉽고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구하기 쉬운 그런 애로 설정을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리얼 MVP라는 모델이에요. 사실 이거 전에 나이스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나이스라는 모델 다음으로 그거를 더 조금만 더 복잡하게 나오고 괜찮은 성적을 보여준 애가 있기 때문에 얘로 바로 설명으로 가도록 할게요. 리얼 MVP에서 설정한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F 함수는 Affine Coupling Lay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ffine Transformation을 할 건데 좀 특이하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커플링이라는 거는 내가 안에 있는 전체 D 채널의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1부터 D 채널, 스몰 D 채널까지랑 스몰 D 플러스 1부터 라지 D 채널까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나눠서 생각하냐면 그래야 인버터블하고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구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냥 임의적으로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앞에 D 차원까지는 그 전의 애가 그대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D 플러스 1차원부터 D 차원까지는 이 앞에 D 차원까지를 갖고 있었던 이 뭐라고 하죠? 스케일 해주는 벡터와 시프트 해주는 파라미터들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익스포넨셜을 취해주고 이거는 엘레멘트 와이즈 곱셈이에요. 그래서 나눠줘야지 더 쉬워지는 거예요. 네, 뒤에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구하기가 이렇게 되면은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구하게 됐을 때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기 때문에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구하기가 쉬워집니다. 이거 스몰 D가 라지 D의 절반이에요. 그건 또 하이퍼 파라미터인 거죠. 설정하기 나름. 엘리멘트 와이즈 보호를 하려면 네. 1부터 D까지랑 플러스 1부터 라지 D까지가 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네요. 네, 절반으로 두어야겠네요. 네. 네, 깨닫습니다. 이래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인버터블 이렇게 둘 경우에는요. 얘가 인버트한 함수죠. y1부터 d, x1부터 d가 주어지면 y1부터 d를 구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앞에 1부터 d 차원까지는 서로 그냥 계속 같은 애를 줄 거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요것도 요거 전개 잘 하시면 2항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인버터블한 함수입니다. 레이어 안에 있는 넘어가는 그 부분 인버터블 하다는 말은 아니고 저 밖에 있는 저게 인버터블 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F가 저는 롤 네트워크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네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저 D가 레이어 맞죠? 아니요. D니까 레어가 아니라요. 뉴럴 네트워크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 매트릭스 안에 들어가게 될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X랑 Y가 갑자기 나중에 헷갈리는데 X가 전 레이어 파라미터 네, 맞아요. 네.
x가 그럼 i-1에 여기에 또 1에서 d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그러니까 i-1과 i까지를 하게 되면은 아래 첨자가 너무 많아서 x, y로 그 전 표기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저게 액티베이션이죠? 저게 파라미터예요? 액티베이션이죠?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예요? 네. 파라미터가 벡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네, 파라미터를 이 d라고 하는 거를 2차원에 대한 인풋으로 둘 수도 있고 1차원에 대한 인풋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 줄 수 있어요? 뭐 D랑 X랑 뭐 그런. d가 뭐 라지 d가 예를 들어 인풋으로 들어오는 게 10 곱하기 10 이미지라면은 1부터 50 픽셀까지를 네, 스몰 d 디멘션으로 주고 0부터 49와 50부터 99까지를 네, 나눠서 50씩 사용을 한다면 네, 그러면은 웨이트가 아니라 다 이게 액티베이션 값이 아니면 파라미터예요? Y가 액티베이션 값 아니에요? 파라미터예요, 그게? 네네 액티베이션 값 맞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액티베이션 값이 맞습니다. 네 그 여기에는 파라미터가 필요가 없고요. 네, 파라미터는 여기와 여기에 들어가는 이 펑션이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서 파라미터로 쓰이게 되죠. 그럼 전 레이어에 있는 절반 D가 절반이라고 한다면 네. 전 레이어에 있는 절반의 액티베이션 값을 그 다음 레이어에 앞에 부분 절반에다 그대로 카피한다면 네네 그렇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네네 편의를 위해서. 왜냐면은 이 다음 레이어 y가 x의 그 전의 인풋에 대해서 갖게 되는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전부 1로 채워지게 될 거는 첫 번째부터 1디멘션에서부터 1디멘션까지 여기 애들은 전부 1로 채워지게 될 거고요. 왜냐면은 둘이 같으니까요. y는 x 펑션이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y 그 d 플러스 1부터 d와 그 x1에서 d는 연관이 없잖아요. 그럼 여긴 0이 채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네, 요거를 네, 미분한 그런 복잡한 애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네, 그 d 플러스 1은 여기만 있으니까 그냥 이런 형태가 되게 되겠죠. 근데 그 액티베이션 펑션이 만약에 네. 들어가 있는 거면 그것도 인버스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기서 판단을 같이 안 해도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펑션도 여기에 만약에 포함되어 있는 거면은 그것도 모델의 일부분이니까 네. 이제 그것도 인버스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같이 봐줘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 이 전체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인버스를 만족을 하잖아요. 근데 액티베이션 펑션은 시그모이나 타니치는 인버터블 하죠? 아니 근데 밸류 같은 것도 안 하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저렇게 일반화시켜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액티베이션 펑션이 어디 있어요? 이 모델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되겠지만 액티베이션 펑션을 인버터블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려고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그 사용하기 전에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만들고 있는 그런 레이어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은 그 인버터블한 아이들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기서 S랑 T는 단순 리니어 트랜스폼이라고 하잖아요. X랑 S랑 T. 그 S랑 T는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요거 부분들을 각각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스케일 해주는
파라미터들이 쓰이게 될 아니, 거고요. 그거는 익스포넨셜까지 익스포넨셜 오브 s 오브 x1 through d가 저기에 a에 해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s 자체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는 S 자체는 그럼 이 A 매트릭스가 네? 그러니까 익스포넨셜까지 그 덩어리가 a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를 한 거의 익스포넨셜입니다. s 자체가 어파인 트랜스포레이션이다라고요? 네, 네. 이 전 그거였던 나이스에선 없었는데 추가된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네, 나이스까지는 없었는데 뭐 추가된 수학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네, 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왠지 몰라도 양수로 해주려는 게 아닐까요? 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이렇게 그 뭐죠? 그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됐죠. 이렇게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면은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다이고널 매트릭스의 프로덕트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1부터 d 디멘션과 d 플러스 1부터 d 디멘션까지 이렇게 나눈 이유는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구하기 쉬운 인버터블 펑션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코비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디터미넌트는 다이어고널 매트릭스의 다이어고널 엘레멘트들의 프로덕트가 되겠죠. 얘네가 전부 다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컬럼 벡터들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구하기 굉장히 쉬워졌죠. 그냥 보통의 매트릭스보다. 그래서 이렇게 1부터 스몰 d 디멘션과 스몰 d 플러스 1부터 라지 d 디멘션까지로 굳이 나눠서 이렇게 펑션을 만든 이유는 인버터블 하면서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구하기 쉬운 펑션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반은 계속 있어요. D까지. 네? 1부터 D까지. 네, 그 얘기가 지금 드릴 얘기입니다. 1부터 스몰 d까지는 바뀌지가 않죠. 계속 안 바뀌는 채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면서 간다고 합니다. 그 레이어마다 이렇게 1부터 d 디멘션을 0부터 49번까지 봤으면 그 다음에는 50번부터 99번까지 보고 이런 식으로 둘을 바꿔주면서 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리얼 MVP였습니다. 근데 저거는 인버터블한 거를 계속 메인테인 하려면 노드 수도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플로우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경우에는 뒤에 말씀드릴 뭐 인버터블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요, 그 레지듀얼 블락에 있어서 디멘션이 유지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디멘션이 유지된 그 레이턴트 벡터에서 원래 원본을 만들 수 있지, 아예 결과로 나온 클래시피케이션 그 뭐 고양이에서 뭔가를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부분만 인버터블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디멘션이 유지되는 레이턴트 벡터가 같은 디멘션이 계속 유지되는 그 사이에서만 인버터블 하게 되는. 그걸 인버터블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버터블 하게 된다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만들었을 때 그 클래시피케이션 중에 있는 그 레이턴트 벡터에서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도 하면서 그 과정에 있는 레이턴트 벡터를 만들어 오는 그 과정이 인버터블 하다면은 클래시피케이션 하면서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너레이션으로 가려면 노드 수가 필연적으로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코더 디코더라고 부르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노드 수의 증가나 감소를 내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Z 인풋 자체를, 그러니까 Z 인풋 자체를 어떠한 그 노이즈나 프로벌 그 뭐라 해야 되죠? 확률 분포로 주더라도, 그러니까 안에 어떤 노이즈로 주더라도 그 Z 자체에서 어떤 그 결과든 생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레이턴트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전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학습이 됐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요, 글로우의 경우에는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요, 그 예를 들어 금발의 사람이 갖고 있는 레이턴트 벡터의 평균하고요, 금발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그 레이턴트 벡터들의 평균 사이를 인터폴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금발을 갖고 있던 사람이 금발이 아니게 되는 그 인터폴레이션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걸 알게 되면은 저희가 레이턴트 벡터에 대해서도 따로도 더 장난을 칠 수 있는 여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원래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뭔가 컨디션을 더 추가를 한다던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플로우 베이스 모델에서는 별로 그렇게 확인을 못했고요. 뭔가 컨디션을 추가해서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그냥 특정한 인풋에서 그 로우 디멘션의 인풋에서 늘려간다는 식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 확인을 잘 못했지만 네, 그러한 설정인 것 같았습니다. 워킹 인 더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이게 뭐 플로우 베이스니 뭐 저런 인버터블한 게 아니어도 다 원래 되는 거잖아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저 인버터블한 저거를 유지했을 때 뭐가 그러면 안 되던 게 뭐가 이렇게 된다? 그게 명확하게 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뭐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모델로 안에 있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중간에 있는 레이턴트 벡터에서 다시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한 태스크와 근데 그것도 네.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겠다? 그럼 결국 픽셀 스페이스로 오겠다는 건데. 네. 뭐 필연적으로 그러면은 그 픽셀 스페이스까지 인버터블하게 거꾸로 해서 오려면 뭐 예를 들면 64바이 3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도 64바이 3이라는 아주 정확히 똑같은 이제 디멘전을 가진 액티베이션 맵이어야 이게 이론적으로는 인버터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않은 상황이 어딨냐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레이턴트 벡터에서 거꾸로 와서 뭐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미지를 원투어 매핑을 통해서 혹은 인버터블한 매핑을 통해서 이미지로 딱 이게 이 이미지다 딱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그런 상황이나 그런 컨볼루션 뉴럴넷의 아키텍처를 본 적이 없으니까. 왜냐면 그 숫자가 이제 유지되어야만 이게 인버터블을 하다라는 것의 어떤 최소 조건, 필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네트워크를 난 본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들도 그런 네트워크로 만들고 싶어서 많이 쓰이고 있는 레지넷을 인버터블한 레지넷으로 만드는 인버터블 레지넷이라는 연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쨌건 뭐 부분만을 우리가 인버터블하게 만든다면 네.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결국 이미지는 어차피 보고 못하는 건 매한가지잖아요. 이미지를 복원을 한다는 건 64바이 3이라는 입력이 만약에 들어와서 뭐 이게 네.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판단하는 레지넷을 꾸몄다라고 하면 네. 첫 레이어부터 벌써 64바이 예를 들면 뭐 필터 개수를 뭐 100개를 쓰겠다. 64바이 100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인버터블 레지넷 64바이 3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픽셀까지 거꾸로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픽셀 스페이스까지 가려면 픽셀이 그대로 와야 되잖아요. 컨볼루션, 첫 번째 컨볼루션,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 그러면 그 말은 우리는 이제 컨볼루션 채널을 컨볼루션 필터 개수를 3개, 무조건 3개씩 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레저블락을 구성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한적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네, 그래서 제한적인 그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올 프로블럼 같은 것만 보더라도 그
인풋으로 들어온 그 디멘션 안에서는 그거를 옮김으로써 우리가 선형 변환을 옮김으로써 그거를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뉴럴 OD에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처음에 그냥 제로 패딩으로 채워져 있는 추가적인 디멘션을 주는 걸로 해결을 하는 연구도 5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한계점이 좀 있는 그러한 방향성이지만 뭔가 최근에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약간의 한계점들을 돌파를 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플로우 베이스 모델이 이미지 행성이 좀 약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좀그 오토 리그레시브한 그런 모델을 좀 모아내는 쪽으로 좀 많이 연구하는 것 같아요.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 자체가 이제 이전에 나왔던 샘플을 보고 이제 만드는 건데 그거가 너무 느리니까 이제 이거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제 그 예전에 샘플을 봐야 하는 확률 분포를 볼 필요가 없는 확률 분포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저런 플로우 베이스 모델을 쓰고요. 그럼 이제 그런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 자체가 이제 그냥 샘플을 먼저 딸 필요가 없는 그런 식으로 바로 생성되는 네, 영호님이 말씀하신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의 경우에는요, 흔히들 아시는 픽셀 RNN이나 픽셀 CNN 그리고 또 음성의 경우에는 웨이브넷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미지의 경우에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오클루드된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앞에까지의 이러한 앞에까지의 사전 상황들을 보고 여기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까지를 LSTM으로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한 픽셀 한 픽셀씩 한 땀 한 땀씩 예측을 해나가는 과정인데요. LSTM을 하는 픽셀 RNN의 경우에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너무 크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래서 픽셀 CNN이라는 모델도 같이 제안을 했었고요. 해당 논문에서.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플로우 베이스로 한다면은 우리가 뭔가 이런 순서가 정해져 있는 상황으로 뭔가 본다던가에 있어서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인버터블한 거랑 순서 저 오토리그래프티브 모델과 무슨 상관이에요? 그 영어 관계가 도대체 뭐예요? 인버터블한 거가 이제 그냥 저 플로우를 맞춰주기 위한 그런 세팅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플로우 그냥 이제 플로우 베이스 모델은 이제 그 중간 중간에 확률 분포를 찾아나가는 위한 네. 방법이 체인적 메커드인데 그렇죠. 그거의 전제가 이제 인버터블인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인버터블이 필요하다는 건데 네. 그거의 단점이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으로 쳐들어가요. 네. 근데 이게 이미지에서의 뭔가 데이터로 관점을 보면 이제 좀 안 좋죠. 근데 뭔가 좀 오디오 같이 이제 좀 오토 리그레시브 한 게 좀 강제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세팅을 유지하더라도 좀 그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차원을 유지하는 상태로. 저기 오토리그래프티브랑 인버터블이랑 나는 아직까지 무슨 관련인지 모르겠는데. 좀 돌아가는 좀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요. 이게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인버터블이 해야 되는 그거에 뭔가 좀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특별한 태스크에서는 이제 플로우 베이스 모델을 쓰는 게 더 이득인 상황이고 그거의 필요성, 그거의 좀 전제 조건이 인버터블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버터블이 갖고 있는 레이턴트 벡터가 우리가 원하는 디멘션으로 늘려주거나 줄여주는 그런 필연적으로 우리가 인코더 디코더의 그 관계를 갖고 있는 아키텍처를 굉장히 선호를 하잖아요. 인코더가 갖고 있는 여러한 장점들 덕분에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쓰이기는 힘들다라는 게 그러한 상황에서는 쓰이기가 힘들다는 게 굉장히 큰 단점이지만요. 그 인버터블 하게 된다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터미니스틱한 태스크를 진행을 하면서 한꺼번에 제너레이티브한 것까지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연속적인 중간에 레이턴트 벡터가 변해가는 그런 과정을 같은 스페이스 내에서 더 잘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리얼 MVP에서 발전된 모델인 글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리얼 MVP를 보시다 보면은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구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굳이 D 디멘션을 나눠서 굉장히 어려운 폼으로 이렇게 펑션을 설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 D 채널을 구하는 이 부분이 체인지 되지 않도록 내두는 이 부분이 너무 인위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선택을 원바이원 컴브들로 대체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디멘셔널 유지를 하는 원바이원 컴브로 순서들을 바꿀 수가 있겠죠. 각각의 안에 있는 파라미터들의 순서들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모델에 러닝을 하면서 여러 조합에 대해서 이 D 디멘션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게 글로우였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우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원바이원 컴프는 그럼 뭐 저기 올소고날 매트릭스라든가 뭐 이런 과정은 없는가요? 자세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인버터블하게 설정을 해뒀습니다. 네. 원바이어 컴브들이. 그래서 같은 디멘션에서 같은 디멘션으로 가는 그런 축소해주거나 늘리거나 해주는 원바이어 컴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뭐 그 퍼뮤테이션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면 네. 퍼뮤테이션은 말 그대로 1번 축을 5번 축으로 2번 축은 뭐 3번 축으로 3번 축은 뭐 예를 들면 4번 축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건데 네. 퍼뮤테이션은 기본적으로 이 회전이라는 매트릭스의 좀 스페셜 케이스이거든요. 사실 이거를 네. 그러면 그거 오소고널 매트릭스를 쓰면 이제 이제 축을 우리가 세로의 회전을 해갖고 좀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여기서 세로의 축을 설정하고 여기서 이제 뭐 1번부터 D번까지 축은 뭐 안 바꾸고 뭐 약간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개념인데 여기 그냥 뭐 인버터블 매트릭스면 그냥 뭐 리니얼 인디펜던트 컬럼이 돼버리면 약간 축이 이제 디스톨트가 되는 거여서 네. 축 간에 이제 각도나 이런 게 이제 90도는 이제 더 이상 아닌 거니까 네. 그리고 이어서는 더 최근의 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플로우 베이스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우선은 최근의 연구들은 뉴럴 OD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많이 뉴럴 OD 페이퍼 이후에 뉴럴 OD가 담고 있었던 그런 연구들에 기반을 한 연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랩세미나에서 발표를 이미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뉴럴 ODE는요, 이 레지듀얼 블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인풋이 레이어를 거치고 난 인풋과 합쳐지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ODE, 그러니까 상미분 방정식을 푸는 그러한 메소드로 유명한 오일러 메소드와 아주 유사한 관계를 갖게 되죠. 이 H가 1일 때에 대한 스페셜 케이스가 바로 레지듀얼 블락이었던 거였죠. 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에서 착안해서 이 오일러 메소드라는 거는 ODE를 풀 수 있는 그러한 메소드 중에서도 굉장히 가장 베이직하고 가장 오래된 그러한 메소드거든요. 그래서 룬지 쿤타라는 좀 더 어드밴스된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컴퓨테이션 코스트 같은 거는 어드조인트 메소드라는 이 뉴럴 ODE 페이퍼에서 발표한 그러한 다른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컴퓨테이션 코스트도 유지를 하면서 오히려 더 줄이면서 잘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OD로 문제를 풀게 된다면 레지듀얼 네트워크와 갖게 되는 차이점은 레지듀얼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디스크리트한 레이턴트 벡터가 점점 디스크리트하게 레이어별로 이렇게 분화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봤다면 뭐 이렇게 들어온 레이턴트 벡터는 개로 분류해, 이렇게 들어온 애는 고양이, 뭐 이런 식으로 레이턴트 벡터를 디스크리트하게 분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OD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그 레지듀얼 블럭이 한 뭐 논문에선 4배 정도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레지듀얼 블럭 레이어의 4배 정도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갖는 큰 그 레이어를 반복해서 학습을 하면서 그 파라미터가 반복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안에 있는 이 점들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넘버 오브 이벨류에이션이었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른 레이어하고는 다른 그러한 걸 뒀었는데 이거는 제 기억에 의존한 용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비슷한 용어로 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레이턴트 벡터들을 분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된다면 갖게 되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타임 시리즈 같은 데 있어서도 우리가 1초 뒤의 상황, 2초 뒤의 상황 이런 거를 예측하는 태스크를 진행을 하더라도 나중에 0.5초 뒤의 상황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도 모델이 대답을 해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후속 논문으로 뉴럴 ODE에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진행을 한 논문이 FF조드라는 논문이고요. 이 앞에 FFJ까지가 프리폼 자코비안의 약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보셨다시피 그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펑션 F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2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인버터블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구하기 편해야 한다. 라는 거였죠. 근데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트레이스의 뭐라고 되죠? 적분으로 근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그 증명은 해당 논문의 어펜딕스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1960년대, 50년대의 수학 쪽에서 나왔던 논문을 근반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네. 자코비안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가 인버터블한 펑션을 둬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뉴럴 ODE까지 하게 되면 컨티뉴어스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라는 어마어마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에서 좀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되었으니 그 전까지 잘 진행되고 있었던 모델인 레지넷에 대해서도 인버터블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자 라는 게 지난달에 발표되었던 인버터블 레지넷이라는 논문의 내용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 싶었던 것처럼 이 레지넷의 경우에는 그 각각의 레이턴트가 레이어마다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이렇게 분화돼 가는 과정인데 실제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거처럼 항상 이렇게 잘 분화되는 게 아니라 레지넷의 경우에는 크로스하게 되는 점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이죠. 근데 인버터블 레지넷으로 하게 되면은 그 크로스하는 점들이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로스가 있다는 점은 우리가 컨티뉴어스한 상황이라고 이 길을 쭉 따라간다고 했을 때 이 크로스된 지점에서 내가 처음에 어디서 지금 여기로 왔는지를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갈래길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 갈래길만 이렇게 있어줘야 우리가 인버터블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슈 컨스턴트를 1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것들은 인버터블 레지넷의 경우에는 오늘 발표 범위를 벗어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 자세한 거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제가 예전에 읽었던 방송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하나도 이해 못하면서 쩔쩔매면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X축에 이게 값이 네? 커진다는 게 값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레이턴트 벡터가 분화돼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러니까 레이턴트 벡터가 그냥 요 한 축으로만 실제로는 여러 디멘션이겠지만 한 축에만 들어오는 이런 1차원적인 방향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한 레이어를 거치고 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방향을 나눠지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클래스에 대해서 잘 구분할 수 있기 위해 이렇게 분화되면서 도착점에 여기로 도달하게 되면은 개로 구분한다, 여기로 도달하게 되면 고양이로 구분하게 된다, 뭐 이런 거를 잘 하기 위해서 벡터들을 이렇게 분화시켜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지금 플로우 베이스 모델들은 네. 아까처럼 다 저렇게 분화되는 그림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인버터블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플로우 베이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과정에 있는 레이턴트 벡터가 잘 형성이 됐다면은 잘 그거 있잖아요. 그 뭐죠? 요거를 XOR 프로그램을 풀기 위해서 투 레이어를 거치게 되면은 요렇게 그림이 바뀌게 된다. 뭐 이런 그림 맞았나요? 그래서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생기게 될 수 있다. 제 말인데 아까 그 인버터블 레진의 그림 있잖아요. 네. 여기서 그 중간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인버터블 하다고 할 수 없으니까 네네. 이제 그러면 저렇게 펼쳐져 있는 그림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플로우 베이스도 다 인버터블이면 다 저런 그림을 가져요. 아, 네네, 맞아요. 이렇게 중간에 겹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인버터블에서 거꾸로 따라가는 상황을 갖는 게 힘들다라는 소리니까요. 혹시 궁금한 게 네. 저 그림은 어떻게 그리나요? 임의로 그린 것 같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게 아니라. 제가 헷갈리는데 네. 저 오른쪽 그림에서 인풋 시작 부분 있잖아요. 네. 저거는 그냥 파라미터 값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서대로 이렇게 쫙 펼친 거예요. 오, 그거의 의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모델이 실제로 돌아간 거를 잘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게 아니라 설명하기 위해서 임의로 그린 그림 같았거든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처음 시작에 있는 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어떻게 끝까지 계속 제일 오른쪽에 있게 유지되는지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순서가 지금 인풋이랑 아웃풋까지 안 바뀌잖아요. 아, 이게 이렇게 잘 이렇게 되는 이거요? 네. 저게 순서가 끝까지 안 바뀌고 저까지 가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데이터가 분포하고 있는데 요거를 레이턴트 벡터가 잘 학습이 됐다면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잘 학습된 레이턴트 벡터겠죠? 그럼 디시전 바운더리를 긋기 쉬울 테니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차피 처음부터 분화되어 있는데 또 분화되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그런 방향의 질문이신 것 같아서. 예. 그럼 중간에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저렇게 이제 학습이 되는데 네. 중간에는 이렇게 순서가 중간에는 얘를 점점 일로 보내고 있고 여기 있는 애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각각의 레이어가 지나면서. 네. 네. 그리고 아까 그냥 언급만 하고 갔던 리슈 컨스턴트가 뭐냐면요. 어떤 함수가 그 범위 내에서 갖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기울기의 제한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는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인버터블 레즈넷 논문을 한번 보시는 것도. 네. 그리고 어그멘티드 뉴럴 OD의 경우에는 아까 교수님께서 주신 것처럼 같은 스페이스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디멘션을. 그래서 같은 디멘션을 좀 벗어나야지 그 디시전 바운드를 그어줄 수 있는, 디시전 바운드를 더 편하게 그어줄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상황이 제가 아까 그림을 그린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둘러싸고 있고 안에 애들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빼내줘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 얘네들이 충돌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전에 디스크릿한 그런 기본 그 일반적인 레즈넷 같은 그런 모델에 의해서는 이 과정의 레이턴트 벡터가 이렇게 한 층 한 층 한 층 이렇게 레이어가 거쳐지면서 디스크릿하게 가고 있죠. 근데 뉴럴 OD의 경우에는 그게 컨티뉴어스하게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로 다르게 구분되어야 할 두 레이턴트 벡터가 크로스하게 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할 텐데 중간에 크로스를 하지 못해서 계속 이렇게만 수렴을 해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빼주는 과정이 컴퓨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사이에 뭐 빈 공간이 있긴 하기 때문에 그 사이로 이렇게 빼내주는데 걸리긴 하겠지만 그게 그 빼내주는 것 자체가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소모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어그멘티드 뉴럴 OD의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오는 인풋에다가 그냥 0으로 꽉 채워져 있는 채널을 더 몇 개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0으로 패딩된 채널을 몇 개 더 추가를 해서 그 채널을 몇 개를 추가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 채널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뉴럴 ODE를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했을 때도 굉장히 성능이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뒷부분은 그래서 실험을 진행한 부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쭉 그냥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재미없는 설명들만 들었으니 실험의 결과들에 대해서도 보여드릴게요. 네. 글로우의 경우에는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거의 그 이미지의 퀄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가져서 화제가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진행을 한 건데요. 뭐 이렇게 체커보드의 형태의 경우에 대해서는 글로우는 잘 못했지만 FF조드가 더 잘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토리그레시브 플로우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까지의 그 확률들의 이거를 또 독립된 확률들이라고 봐서 그거 전부에 뭐라 해야 되죠? 두 번째 x2가 나올 확률은 x2바, x1이었을 거고 x3가 나올 확률은 x1, x2 그리고 x4가 나올 확률은 x3, x1, x2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점점 다 하면서 다 곱해주어서 가는 게 이게 오토 리그레시브 콘스턴트이고요. 이렇게 상황을 가정을 하는 게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진행을 하는 게 오토 리그레시브 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의 대표적인 아이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던 이미지의 상황에서 LSTM을 진행을 하는 픽셀 RNN 그리고 그 픽셀 RNN을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크니까 CNN으로 진행하는 픽셀 CNN과 픽셀 CNN++ 같은 모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클루드된 이미지를 다시 재생성하는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 진행을 한 실험 결과고요. 여기까지 발표했습니다. 아까 거기 오토리그레시브의 플로우 베이스도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커넥션이 나도 전혀 감이 안 돼.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사실 오토리그레시브는 제가 잘 조사를 못해서 오토리그레시브는 그냥 랭귀지 모델링이 오토리그레시브예요. 우리가 그냥 디코딩 그냥 뭔가 입력을 이렇게 하면 아웃풋이 나오고 그걸 다시 입력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가지고 리그레션을 한다 해서 오토 리그레션이거든요. 오토그래피가 이거 자서전이잖아요. 오토가 자동이 아니라 이거는 셀프란 뜻이거든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자기 자신을 사용해서 자기가 또 리그레션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픽셀 RNN, 픽셀
CNN 뭐 하나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성하는 뭐 NMT 뭐 그냥 뭐 랭귀지 모델 이런 거다 이게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참고로 뭐 NMT에서 뭐 그런 이제 디코딩을 할 때 그런 오토리그레시브한 하나씩 이제 아웃풋 뽑아서 이제 입력을 다시 넣고 뭐 이게 기본적으로는 패러렐라이즈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뭐 난 오토리그레시브하게 뭐 이렇게 좀 디코딩을 좀 한 방에 쭉 하자. 그러니까 이게 5단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생성할 때 5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한 방에 한꺼번에 생성을 하자. 그게 이제 그 리처드 소처 쪽에서 나왔던 뭐 논문이 뭐난 오토리그레시브가 있어요. 그래서 I go to school을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먼저 한글로 바꾸기 위해서 어순을 바꿔야 되니까 I school go라고 이렇게 얼라인을 시키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학교에가 이제 한글을 영어로 할 때 학교에가 더 스쿨이 되니까 이거는 나는 학교에 간다를 나는 간다 학교에인데 학교에 두 번을 붙여갖고 이거 더 스쿨 이렇게 뽑아내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뭐 하여튼 그런 좀 오토리그레시브한 그런 네이처를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는 뭐 있긴 있었어요. 뭐 그건 그거고. 하여튼 뭐 우리가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이 뭔지는 일단은 뭐 대충 이 정도로 만약 이해를 했다면 이게 그럼 과연 지금 이 얘기해주고 있는 플로우 베이스 어쩌고랑 어떻게 관련이 전혀 없고 커넥션이 없는 것 같아요. 커넥션이 뭔지도 궁금해요. 확률 분포가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 이제 이전 값을 관측했을 때 현재 값을 뽑아내는 확률 분포잖아요. 네, 그 컨디셔널. 네, 그 확률 분포를 그게 필요 없는 분포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냥 네. 그 과정이 이제 네. 플로우 베이스, 노멀라이징 플로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걸 양쪽의 분포를 맞추는 거예요. 뭐 한쪽이 출발하는 확률 분포가 이제 그 컨디셔널 분포고요. 네. 목적지의 분포가 컨디셔널이 필요 없는 분포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도착한 분포는 이제 뭔가 패러럴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분포입니다. P of xt 기분 xt-1이라는 확률 분포를 그냥 P of xt라는 마지막 디스트리뷰션 같은 걸 바꾸겠다 이거예요. 네. 매치마다 그렇게 해줘요. 그냥 처음부터 그 저런 확률, 그 컨디셔널 분포가 이제 x1을 뽑아낸 다음에 요걸 가지고 x를 뽑고 x1과 x2를 뽑고 가져가지고 x를 뽑아하잖아요. 이게 너무 느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거를 뭔가 어떤 노멀라이징 플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분포를 만들고요. 그 분포는 이제 그냥 x1부터 xn까지 한 번에 뽑을 수 있어요. 아, 근데 그건 사실 인버터블이니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컨디셔널이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포스티리어나 뭐 약간 뭐 컨주게 프라이어나 뭐 이런 거 쓰듯이 뭐 약간 뭐 거꾸로니 뭐 마지날이니 이런 거 그냥 좀 자유자재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필요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인버터블한 조건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그거를 뭔가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겠지만 이제 유튜브에서 쓰는 거는 이제 그냥 그거를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 같은 걸 쓴다는 거예요. 그걸 한 방법으로서? 네. 네.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댄스 스티메이션 하는 실험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거 그 뭐냐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들 논문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한 실험들이 있던데. 네. 이게 근데 왜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에만 특별히 플로우 베이스 모델의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 더 많은 이유. 그러게요. 이 실험을 아무래도 그 맨 처음에 이러한 가우시안 분포에서 시작을 해서 얘로 만들어주는 게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의 일반적인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인풋의 그 디멘션과 아웃풋의 디멘션 그리고 그 확률 분포를 알아낸다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플로우 베이스 모델이 갖고 있는 장점을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세팅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네. 또 질문 있어요? 네, 수고했어요. 뭔가 좀 일찍 끝내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